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머신러닝 텍스트북 읽기로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로는 다섯 번째, 특강 포함하면 여섯 번째. 네, 3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거의 토요일 아침마다 만나고 있는데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참가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히 수민님께서 그 양자 머신러닝 텍스트북에 있는 파라미트릭 썰킷에다가 이제 거기 들어있는 코드들을 최신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도 해주시고, 저희 최근에 여러분께 드렸던 교육용 백엔드, 실습해보시게 해드린 그 백엔드의 코드를 돌려볼 수 있게도 지금 노트북을 하나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업 때 그걸 활용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긴장하지 마시라고 감사 인사도 보내주시고, 고생하신 수민님께 격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민님 이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부과정 재학 중인 진수민입니다. 오늘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랑 데이터 인코딩에 대한 발표를 맡았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양자 머신러닝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박지현 랩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양자 머신러닝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으로 봤을 때와 알고리즘 관점으로 봤을 때 2가지씩 해서 4가지 있는데, 클래시컬 데이터를 사용하고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양자 머신러닝 모델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할 때 보통 이뤄지는 시퀀스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클래시컬 데이터를 양자 상태로 먼저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인코딩 부분이 회로 맨 앞에 보통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싱 부분, 그리고 양자 상태를 측정해서 클래시컬 비트로 다운시킬 수 있는 메저먼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코딩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인코딩 부분과 프로세싱 부분 모두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이 양자 머신러닝에 있어서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회로 하나를 가져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회로 둘 다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입니다. 보이시는 회로에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싱글 큐빗에 대한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 그리고 2개의 큐빗에 대한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이 있는데, 네, 둘 다 세타로 같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가 있는 상태의 회로를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라고 칭합니다. 네, 텍스트북에 퀴즈가 중간중간 있어서 네, 개념이 끝날 때마다 퀴즈 하나씩 가져와 봤습니다. 앞선 개념을 가지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이 근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유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A번 선지부터 먼저 보면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이 고전 데이터 인코드를 할 수 없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번 선지는 틀린 말이 되겠죠. 저희가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클래시컬 데이터를 인코드하기 위해서 PQC를 사용하니까 A번은 정답이 아니게 되겠고, B번은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이 그대 양자 장치에서 알고리즘 구현 방법을 재현하므로, 네, 이거는 맞는 말이겠습니다. C번 선지를 보면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이
복잡한 양자 상태를 표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퀴즈의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의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성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먼저 표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눈에 띄는 사진이 아마 블로그일 것 같습니다. 이 두 블로그의 차이점은 왼쪽은 표현 가능성이 낮고 오른쪽은 표현 가능성이 왼쪽 사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 이유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왼쪽 블로그에는 블로그 적도에 있는 데이터만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오른쪽은 블로그 거의 전체의 데이터가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표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회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회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위에 있는 회로로 그린 것이 네, 각 블로그의 모습인데 첫 번째 회로부터 보면 하자마드 게이트로 양자 상태를 중첩시킨 다음에 D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로테이션 G 게이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로에서는 D축으로만 한번 회전하기 때문에 적도에만 분포된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회로에 대해서는 G축에 대해서 회전한 다음 X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회전하도록 로테이션 X 게이트를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표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의 속성은 얽힌 가능성입니다. 두 회로 중에 얽힌 가능성이 높은 것은 B 회로이고 A 회로는 컨트롤드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얽힌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선 개념을 가지고 짧은 퀴즈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표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A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A번 선지는 회로가 단기 양자 하드웨어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능력에 관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B번은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이 실베르트 공간 내의 상태를 생성할 수 있는 정도. 네, 여기서 힐베르트 공간은 양자가 존재할 수 있는 복소 공간을 칭하므로 B번이 표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겠지요. C번에 보면 얽힌 상태를 생성하는 매개 변수화된 회로의 능력. 이거는 말 그대로 얽힌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B번으로 표현 가능성에 대한 것은 B번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큐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머신러닝에서 이 PQC가 이용되는 곳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데이터 인코딩에서도 사용이 되고 앞으로 볼 양자 머신러닝 모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데이터 인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클래시컬 데이터를 양자 상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코딩을 진행하기 때문에 클래시컬 데이터 셋을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셋 X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X 데이터 셋은 M개의 샘플이 있고 N 피처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코딩 방법을 4개 정도 소개시켜 드릴 텐데 먼저 베이시스 인코딩 부분입니다. 베이시스 인코딩은 양자 데이터 표현의 특성에 따라서 바이너리 스트링인 데이터만 표현 가능합니다.
그게 큐비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보이는 식과 같이 양자 상태를 동일한 확률적으로 더하고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클래시컬 데이터 x1, 0, 1, x2, 1, 1인 상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양자 상태로 나타내는 방법은 2분의 1 확률로 0, 1 데이터 플러스 2분의 1 확률로 1, 1 데이터의 합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 바이너리 스트링만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앰플리튜드 인코딩입니다. 큐비트의 고도에 따라서 인코딩을 하는 방법인데 네, 고전 데이터 셋을 양자 데이터 셋으로 그대로 확률을 곱해서 옮겼습니다. 확률 부분에 이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전 데이터셋 1을 1.5와 0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고전 데이터셋 2를 마이너스 2와 3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고도가 1.5, 0, 마이너스 2, 3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양자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확률의 제곱 합이 전체 확률인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규와 식을 이용해서 이 앞에 분수 형태를 곱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를 맞춰준 상태로 데이터를 인코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5 데이터가 00에 인코딩 되어 있고 0은 아마 0, 1에 인코딩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0을 곱했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데이터를 10에 인코딩했고 3 데이터를 11에 인코딩했습니다. 다음으로 앵글 인코딩입니다. 말 그대로 각도의 클래시컬 데이터를 넣어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X를 클래시컬 데이터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바로 넣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유니터리 게이트의 식을 오른쪽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유니터리 게이트의 행렬식이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arbitrary encoding입니다. 이 인코딩 방식은 한번 인코드 할 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네, 인코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이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준비된 식은 없고 코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네, 이론 설명은 끝이 났고요.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에 앞서서 어제 백엔드 신청 받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주피터 노트북은 지금 슬랙에 올리면 보실 수 있겠죠? 올려주시고요. 저희 네. 깃허브에 코리아 커뮤니티 깃허브 있어요. 글로 PR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수미님이 오피셜 컨트리뷰터가 돼요. 네. 끝나고 나서 PR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올린 게 네, PQC와 퀀텀 인코딩에 대한 노트북이고요. 제가 준비했었던 로드 방식이 있었는데 키스키 클라우드 활용 방식이 바뀐 걸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서 그건 다른 노트북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피터 노트북에 키스킷을 설치한 다음에 키스킷을 임포트하고 사용해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키스킷 IBM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사용하고 어제 받은 소스인 IBMQ 에듀케이션, IBM 퀀텀 1 모듈앱으로 프로바이더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 백엔드 목록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IBMQ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7큐빗, 5큐빗을 사용할 수 있는 백엔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 큐를 보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받기 위해서 제일 바쁘지 않은 서버를 샀고요. 이 서버를 받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 IBMQ BLEM 백엔드가 제일 바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엔드를 사용해서 샷을 한번 보내서 측정을 해보면 히스토그램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백엔드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수정된 샷 부분을 제가 단영을 못해서 코드는 양자 회로 그리는 거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론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보여드렸던 회로는 이 코드를 사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양자 서큐트를 두 개를 생성하고 세타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한 다음에 첫 번째 큐비트에 대해서 RG 게이트를 걸어주고 첫 번째 큐빗과 두 번째 큐빗에 대해서 컨트롤 RG 게이트를 그려주면 이렇게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그릴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세타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Parameterized Quantum Circuit 머신 러닝에서 보여드렸던 커널 베이스드 러닝을 할 때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인데, 텍스트북에 디컨버스를 이용하는 예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뒤에서 다룰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퀀텀 인코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 인코딩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스테이트를 이렇게 리스트로 설정을 해놓고 퀀텀에 반영시키는 부분인데, 리스트로 설정한 스테이트를 퀀텀 이니셜라이즈에 넣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앰플리튜드 인코딩입니다. 여기도 리스트에 원하는 스테이트를 넣을 수 있고 퀀텀 회로를 2개 그린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를 이용해서 원하는 스테이트를 넣고, 네, 첫 번째 큐빗과 두 번째 큐빗에 걸어준다는 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앵글 인코딩은 원하는 데이터를 이 파라미터에 넣으면 되므로 0, 8분의 2 파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비터리 인코딩의 경우에는, 네, 여기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시컬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트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ircuit in parameters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주피터 랩과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민님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양자 머신러닝 컨텐츠를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많이 일찍 끝났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선, 네. 질문이 없으시면 우선 레코딩은 여기서 종료하고요. 모두의 행복한 주말을 위해서 수업을 일찍 끝내주신 수민님 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